방어하면 떠오르는 그곳, 연남 바다회사랑. 겨울에 엄청난 웨이팅을 자랑하며 두툼하고 맛있게 숙성한 방어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올해 역시 이곳을 방문할 예정인데 매년 똑같이 바다회사랑을 소개하는 게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것 같아 보다 디테일한 이야기와 바다회사랑과의 협업을 제안드렸고 다행히 받아주셔서 보다 알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하고 겨울에 너무 바쁜 업장이라 협업이 가능할까 했는데 평소 회사랑 리뷰를 재밌게 봐주셔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성비와 퀄리티를 둘 다 잡은 방어 횟집이라 언젠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기쁘네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선 2024년 겨울 최신 바다회사랑의 근황과 보다 디테일한 이야기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눌 방어회까지 알차게 준비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일단 가장 처음으로 바다회사랑의 뜨거운 감자를 할 수 있는 웨이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1호점과 2호점이 있는데 둘 다 웨이팅은 엄청났어요. 이런 웨이팅을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웨이팅을 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평일은 30분 안에 되지만 금토는 포장이 많아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전 미리 전화를 하곤 하는데 전화가 편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져 주말엔 못 받는 경우가 잦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먹기 한두 시간 전에 와서 포장 예약 후 따뜻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와서 픽업하는 거죠. 그렇게 포장한 건 집이나 숙소 또는 근처 음식 반입이 가능한 술집에서 즐기시면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건 포장된 회를 장시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전 콘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맛있는 회도 썰려진 상태에서 쉽게 과수성되고 특히 방어같이 붉은색 생선은 공기에 노출되면 변색도 쉽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포장 후 보관에 알맞지 않은 온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보니 포장 후 바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늦어도 냉장 보관을 전제로 1시간 전후로 드실 상황이 될 때 포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어가 싼 것도 아닌데 기다리며 산 방어가 외부 요인에 의해 맛이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포장하는 법도 알아봤고 이제 이렇게 포장한 방어의 퀄리티 및 양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회사랑 1호점에서 시간에 맞춰 포장 후 1시간 반 만에 포장을 풀러봤는데 방어는 다음과 같이 포장지 위에 레몬이 따로 있어 회가 산에 의해 익는 게 없어 좋았고요. 완전히 포장을 푼 방어의 비주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받은 건 대방어 소짜, 가격은 69,000원인데요. 구성은 콘샐러드, 초대리밥, 백김치, 날치알, 삶은 새우, 초생강, 와사비, 락교, 쌈장, 무순, 김과 초장, 간장이 방어와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은 방어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순살 무게를 확인해봤거든요. 그 양은 665g으로 2명이서 먹기에 꽤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회를 보통 인당 200g 정도 먹는 편이고 300g 정도면 부족하지 않게 먹을 양이라고 하는데 소가 보통 2인 기준이니까 요새 방어가 비싼 걸 생각하면 가성비는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예쁜 배꼽살을 비롯해 등살, 뱃살, 사이살, 가마살로 구성되어 있었죠. 우리가 겨울철 방어를 먹는 재미 중 하나가 다양한 부위를 맛보는 건데 아주 특수한 부위는 맛보기 어렵지만 배꼽살이나 가마살과 같은 부위도 들어있었기에 부위가 주는 매력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각 부위는 어떤 맛과 매력을 지녔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배꼽살은 두툼하고 지방을 잔뜩 머금고 있었고요. 이곳 바다회사랑의 방어는 기본적으로 숙성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손질한 활 방어에 비해 부드러운 감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두툼한 두께감으로 식감을 커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숙성이 된 방어는 고소함 역시 더욱 강조되어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름짐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뱃살 역시 지방이 가득했는데 아까 방어와 함께 온 구성을 볼 때 와사비가 왜 이렇게 많나 생각했거든요. 기름진 회를 먹을 때 와사비를 많이 해서 먹으면 느끼함도 가시고 맛도 좋다고 하는 것처럼 이 방어에도 와사비를 듬뿍 얹어 먹으니까 생각보다 안 맵고 그 맛도 좋았습니다. 저는 방어를 먹을 때 느끼함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바다회사랑은 와사비 말고 방어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킥이 있습니다. 바로 백김치죠. 깔끔한 신맛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숙성 방어의 기름짐과 식감을 커버합니다. 이런 방어와 백김치만 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함께 온 초디리밥까지 더해 먹으면 백김치에서 부족했던 단맛이 채워지고 밥이 주는 포만감 역시 갖춰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기름진 대방어를 제일 맛있게 즐기는 법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외에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달큰하며 매콤한 게 아주 흡입하기 좋은 꿀조합이고 백김치와 쌈장을 더해 조미김과 함께 먹는 것도 훌륭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어라고 해도 모든 부위가 다 기름진 건 아니에요. 꼬리살은 비교적 담백하고 뱃살과 등살 경계에 있는 사이살이라는 부위 역시 담백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방어 사이살의 맛을 채워줄 기름장을 준비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사이살은 기존 방어와 장르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육질이 더 야들야들하고 매끄럽게 씹힌다고 해야 할까요? 부드러운 육회와도 비슷한 식감인데 이걸 또 두툼하게 썰어 먹으니까 그 나름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이살은 담백한 부위인데 기름이 아주 잘 찬 게차라 그런지 이 역시 살짝 기름졌고요. 적당히 기름진데 야들야들한 식감. 방어의 부위가 주는 매력이 각양각색이지만 앞서도 말했듯 이 사이살은 다른 부위와 장르가 다른 느낌이라 이 부위를 먹을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등살도 먹어보고 꼬리살에 가까운 부위도 먹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름지고 숙성을 통해 올라온 감칠맛이 양념장과 만나 더욱 맛있게 다가왔네요. 이렇게 해서 포장하는 방법과 양, 퀄리티 등을 알아봤고 이번엔 현장 웨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다회사랑 하면 엄청난 웨이팅을 늘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방어철인 겨울에 밖에서 줄을 서고 하는 건 언제 봐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오픈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그나마 첫 타임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긴 왜 캐치 테이블과 같은 웨이팅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걸까라는 궁금증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바다회사랑도 캐치 테이블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호점과 2호점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 두 군데에 동시에 웨이팅 등록을 하고 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두 군데 모두 등록하면 먼저 되는 곳으로 가곤 하잖아요. 이때 다른 한 지점에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지점을 이용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너무 잦아서 심할 땐 30-40분 넘게 테이블을 비워두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웨이팅 시스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기로 작성하는 웨이팅 등록을 진행했었지만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추운 날 웨이팅을 세우는 게 식당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곤란하다 보니 이번에 캐치 테이블에서 바다회사랑만을 위한 별도의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세팅했다고 합니다. 1호점 웨이팅 등록을 하면 2호점 웨이팅 등록은 못하게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업장 한 군데만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 1호점과 2호점 중 한 업장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튼 정말 따끈따끈하게 12월 17일부터 시행한 캐치 테이블. 이게 지금도 테스트 기간이라서 어떤 애로사항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여러분이 조금은 편하게 바다회사랑을 즐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다회사랑을 포장으로 즐겼는데 이게 식당에서 먹을 때와 또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바다회사랑 1호점에서 이 방어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일단 메뉴입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이 대방어가 주력이었는데 대방어 단품만 파는 게 아닌 농어, 대광어, 점성어, 연어를 반반 섞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이드로 해산물과 단품 생선도 있었는데 이미 대방어를 목표로 하고 왔기에 이 중에서 주문할 걸 골라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방어는 기름진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자 담백한 흰살 생선과 섞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대방어와 대광어를 반반씩 한 건데 이곳은 광어도 큰 사이즈를 사용해서 지느러미 살도 두툼하고 일반 살코기 부위를 먹어도 잔잔한 고소함이 있습니다. 가격은 대방어 단품과 마찬가지로 소짜 기준 69,000원입니다. 그런데 비싼 대방어와 광어가 섞였는데 단품과 왜 가격이 같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광어도 큰 사이즈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보니 양질의 큰 광어를 쓰게 되어 다음과 같은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단 회는 다음과 같은 비주얼로 나왔고 기본 상차림은 포장으로 먹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제공되었는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곳 식당에서 먹으면 해산물이 추가로 랜덤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날은 낙지 탕탕이가 나왔는데 낙지는 선도가 좋아서 자꾸 그릇을 벗어나려 했고 실제로 입에 넣었을 때에도 활성도가 높으며 빨판의 힘이 좋아서 정말 신선한 걸 썼구나 싶었어요. 그 외의 구성은 포장과 마찬가지로 초대리밥, 콘샐러드, 락교와 초생강, 백김치, 삶은 새우가 있었고 포장엔 없던 어묵조림과 고추, 푸콩이 있었습니다. 포장의 경우 기본 상차림 구성을 조금 줄이되 조금 넉넉히 주는 느낌이라면 여긴 적당한 양을 더 좋은 구성으로 제공하고 있었죠. 그렇게 기본 상차림의 음식을 비롯해 나온 회를 맛보았는데 맛은 포장과 거의 동일했고 두 종류의 회로 구성된 모듬회였음에도 가마살과 뱃살, 사이살, 배꼽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단품이 아니더라도 부위를 다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광어는 방어와 달리 활어를 잡아 단시간 숙성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씹히기보단 약간 탱글한 식감을 지녀서 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취향에 맞을 것 같았죠. 농후한 고소함을 즐기며 부드럽게 씹히는 숙성 대방어, 씹는 맛이 있고 깔끔한 대광어. 숙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개개인의 취향을 따르겠지만 두 종류의 회가 전하는 각각의 숙성 정도를 즐기는 것도 나름 매력적이라 보이기에 방어만 집중적으로 먹는 게 조금 어려웠던
좋았던 부분이라면 저처럼 대방어, 대광어 구성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포장으로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에 백김치, 방어를 더해 야무지게 먹었고, 광어의 경우 회 자체만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지만 방어만큼이나 기름진 광어 지느러미살은 방어를 맛있게 먹은 방식대로 즐겨보면 방어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고소함을 주니까 단순 담백한 회와 섞는다는 장점 외에 광어 지느러미살을 방어처럼 먹는 재미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방어와 광어를 어느 정도 먹은 후에 기름짐을 행복한 기억으로 포장해줄 얼큰한 국물을 주문해 볼까 합니다. 이곳은 해물라면과 매운탕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블로그 후기를 보면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어떤 걸 주문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해물라면에는 어떤 해산물이 들어갈지 궁금해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게 해물라면인데요. 가격은 8,000원이며 이렇게 끓여져서 나오고 안에는 게 반마리와 목이버섯, 파, 황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물 맛은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있어 생각보다 칼칼했고 라면 스프 외에 추가로 양념장이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해산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이라기보단 해산물의 단맛이 국물에 우러난 듯 싶었죠. 라면은 꼬들꼬들한 상태로 나와서 얘기하며 먹어도 쉽게 불지 않는 게 나름의 장점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운탕과 해물라면을 다 먹어보긴 했는데 얼큰한 국물과 면이 먹고 싶다면 해물라면을 주문하시고 계속 끓이면서 칼칼하고 진한 국물을 즐기고 싶다면 매운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바다회사랑의 최신 근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바다회사랑은 제가 횟집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가성비와 퀄리티를 고루 갖춘 곳이라서 유명세도 유명세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다만 웨이팅이 늘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소개한 포장 방법 및 향후 진행될 캐치 테이블을 통해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어철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방어의 원산지인데요. 바다회사랑의 방어는 국산 자연산, 국산 축양, 일본 양식을 모두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국산을 가장 선호하고 이런 국산의 물량이 부족할 때 일본 양식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방어를 취급하는 업장이 너무 많아져서 수급 이슈는 많은 곳이 겪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양질의 국산 방어를 중심으로 잘 손질하여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회사랑이 회사랑 구독자분들께 연초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건 회사랑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바다회사랑의 회를 연남동 근처 쿠킹 스튜디오에서 함께 즐기는 자리죠. 모집 방법은 본 영상의 댓글을 작성 후 캡처해서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을 작성하여 지원하면 되는 건데 매번 웨이팅 때문에 가지 못했던 바다회사랑을 여러분과 즐기고자 준비한 자리이기에 관심이 간다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